평생 손을 잡고 학교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제한속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기꺼이 내준 학부모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스쿨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내리막길에서도 차들은 시속 40km를 넘어 50km로 내달립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민식이법 통과돼서는 안 된다. 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운전자가 운전 수칙을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해갔는데 보행자, 아이들이나 성인이 무단횡단한다.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냥 범죄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규정을 지키고 조심한 운전자도 처벌된다는 이야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건데요. 하나가 도로교통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하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요. 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라는 내용이고요.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규정속도, 이 시속 30km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 외 안전의무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만약에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지금 현행 그 처벌을 더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요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규정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천천히 가면 너무 눈치가 보여요. 뒤에 있는 차들이 하도 바짝 붙어가지고 게다가 제가 그렇게 30km 준수하잖아요. 앞에 있는 차와 간격이 이만큼 멀어져요. 앞에 있는 차는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과속 방지 어떤 이런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가겠습니까? 빨리 안 가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속도 제한 이거 지키게 하려면은 카메라가 필수인데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신 거예요? 화라고 내신 거예요? 아니, 너무 기가 차니까 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럴 때 나오는 기가 차고 말이 막히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과속 단속 카메라 하나, 이게 스피드건을 이제 상시적으로 매달아 놓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송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다 감별하는 장치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심지어는 과속했네, 찍혔어. 그럼 번호판 식별해서 과태료가 날아가게 네. 되잖아요. 우리가 그 프로세스는 잘 알죠. 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어휴, 한 대. 비싸네요. 근데 지금 전국에 필요한 대수 5%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터무니없죠. 알아요. 서초동에 어머님도 이렇게 화가 나시는. 전 동작구의 아빠예요. 더 화가 난다고요. 하지만 왜 냉정하자 그러느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 예산안 간신히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에 이제 500조가 넘는데 말이죠. 네. 이 중에 먹방 예산, 지 예산, 노동 예산 다 쪼개고 나면 지금 어린이 급식비도 막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도 다 못 주는 마당인데 3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5천억 원어치 달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자가 조금 조심하는 효과는 있다.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사고 난 이후에 이건 어느 정도 또 사후적인 거예요. 뺑소니가 있으면 이제 단속 카메라로 잡아낼 수 있죠. 네. CCTV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선제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요? 신호등이에요. 대부분 초등학교 사거리, 네네. 특히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스쿨존 사거리가 좁은 사거리인데 여기다가 신호등을 달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행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뭐야, 이거 쪼르르 건너가면 되고 좌우 차 없는 거 보고 가면 되지. 어린이들은 좌우를 잘 안 봐. 건너편만 봐. 민식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엄마 가게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고 차도 잘못했는데 또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근데 아이들의 특성이 신호등이 있으면 아이들은 멈춰요. 그 파란 불일 땐 손도 들고 손수건도 들고 건너.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과 행태에 맞춘 방법을 찾자. 그러면은 임 변호사님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겠죠. 신호등은 돈 안 드냐? 맞습니다. 돈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는 약식 신호등을 달자. 작은 신호등, 싼 거. 스쿨 전용 신호등 만들면 되잖아요.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3천만 원 그걸 왜 달아요? 어머니들이나 혹은 뭐 어머니뿐 아니라 시간 있는 아버지들이 좀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요즘에 휴대폰에 스피드건 있는 거 아세요? 앱? 네. 이걸로 찍으면 차 찍히거든요. 좀 요소요소 거리거리 찍자고요. 아니. 파라치기까지 갔는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일부 좀 한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요새같이
할 일도 많고 자기가 할 길도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다 기대입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옷 사 입을 때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잠깐만요. 없다. 그러면 안 사요. 잠깐만. 슬픈 눈 하지 마세요. 안 사. 마음 뭐, 흔들려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 가면 돼.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파. 그럼 아이한테 굶어라 이야기합니까? 밥은 먹이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 이거는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 5천억 원 말씀하셨죠. 다른 거 줄여야죠. 이거부터 달아야죠. 애가 죽어가는데. 전 동의합니다. 5천억을 네. 가지고 와봐야 민식이를 새로 살릴 수가 있나.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이거 한두 번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한 번이라도 저희는 예산이 풍족한데 말입니다. 예산은 원래 늘 부족해. 저는 저희가 정책을 잘못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 또 일부 저는 최영일 평론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또 보안 장치를 위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민식이법 또 하니까 또 카메라 돈 들어간다. 뭐 이런 것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를 강화하는 것, 예산 들어가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그래서 돈 저는 컸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자는 건데 자 보세요. 네. 지금 필요한 이제 5%인데 많이 달아 10%. 50%까지 언제 갈지 까마득해요. 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사람은요 혼자 잘 안 바뀌어요. 뭔가 옆에서 계기가 주어져야 돼요. 자 봐요. 당장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뜨잖아요. 앱부터 바뀔 거예요. 내비부터. 그렇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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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갔습니다. 끝날 때까지 삐삐삐 계속 그 경고음 울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도 제한 거리 다니는 것처럼 도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여기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야. 안 줄이면은 막 딱지가 날아와. 이런 외부적으로 자극을 줘야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한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 제한 해야 됩니다라고 100에 100이 대답하겠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이런 기계 만든 기계가 있나? 잠깐만. 근데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민식이법 통과돼서는 안 된다. 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운전자가 운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갔는데 보행자, 아이들이나 성인이 무단 횡단한다.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냥 범죄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규정을 지키고 조심한 운전자도 처벌된다는 이야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오해다. 오해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요 책임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자 나는 안전 수칙을 다 지켰어. 그런데 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 무죄예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예를 들면 30km를 다 지키면서 갔어요. 저쪽에서 누가 확 무단횡단을 해요.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저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무죄예요. 그런데 내가 전방주시 의무를 잘 지키고 있어서 설사 내가 저 사람이 무단횡단했다고 해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사람을 안 칠 수 있었어.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 30km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로 차가 멈출 때까지의 그 속도, 그 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낮은 속도를 네. 가게 되면은 그런 그 장치까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우려가 처벌 강화한다고 하는 게 거기 분명히 애들이 막 자기 막 주변 좌우 살피지도 않고 막 들어오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걔네들 잘못 때문에 내가 사고를 치게 돼도 내가 무조건 엄청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오해다. 그거는 오해다. 이 게시판의 글은 좀 오해다. 네. 민식이법 반대한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오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 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전자의 의식, 마인드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알람이 띵동띵동 하고 해서 규정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규정을 지켜서 사고 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알람이 울려도 안 지켜. 아까 제가 기계 만능주의 이렇게 손가락질한 건 사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팠어. 예. 아이고 손가락 아팠구나. 아프고 아이고. 정신 차리자. 아픈 건 아픈 거고. 제 주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거를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으면 최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 사람은 차에서 쉬고 차가 알아서 규정대로 다니면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나는 사람은 정말 보행자 잘못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10년,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속 장비들을 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지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방어 울타리가 설치됐고요.
또 신호등이 놓이는 등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후속 조치 말고 말씀 많이 하셨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없을까요? 경남교육청에서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안심 우산이거든요. 이게 비가 올 때 아이들 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심 우산을 아이들이 이제 쓰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눈에 잘 띄게. 이거를 지금 보니까 4만 개를 제작해서요. 11월 중에 지금 이거를 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가방 안전 덮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를 또 이 기능도 또 향상을 했다고 해요. 경남교육청이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 서초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도 좀 유의해서 봐야겠다. 네. 아이고 이런 답답해. 뭐가 제가 답답해. 그 우리 임방글방글 변호사님이 이거 못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교과서적이고 규범적이야? 왜? 창의적이지가 왜 않아. 경남교육청이 뭘 잘못한 게 자, 있어요? 안심 우산 이게 뭐냐면 형광색 우산이에요. 비 오는 날 안 그래도 흐리고 어둡잖아요. 잘 안 보이죠. 운전자들. 근데 헤드라이트를 켜면 뭐 이렇게 딱 반사도 되고 눈에 탁 띄어. 아까 가방 덮개도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엑스밴드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들에게 투명 우산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앞이 안 보이잖아. 우산 쓰면 애들이. 어. 차랑 부딪혀. 그런 측면도 근데 있을 수 투명 있겠네. 우산을 쓰면 반대쪽이 비치니까 아 차가 오는구나 이게 시야가 확보돼. 그럼 지금 형광색으로 가려야 돼요. 투명 우산을 줘야 돼요. 반반하면 안 돼요? 그거예요. 테두리는 형광, 가운데는 투명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융복합으로.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과거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하고 네.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규범 잘 지키려면 운전자 규범 다 지켰네. 보행자도 신호 다 지켰네. 사고가 났네. 심지어 사망사고 같은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났네. 왜? 아니 가변의 불법 주차 차량은 왜 단속을 안 했답니까? 이런 문제를 보자고요. 현실과 이론이 굉장히 달라요. 학교 주변은 길이 좁아 대체로. 네. 근데 차들이 막 불법 주차돼 있어. 왜 차를 여기다 댔습니까? 이 대부분의 차가 누구 차일 것 같아요? 학부모 차예요. 이상하죠. 또는 그 학교 주변에 문방구, 떡볶이집 이런 또 거기 상권차예요. 그럼 이거 다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현실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이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감시해야 된다니까요. 네? 누가? 드론 띄우고 우리가. 네. 드론 띄우고 우리 자 일하지 말고 다 출동해야 돼 지금 우리 다 가서 두 눈 부릅 녹색, 뜨고. 네, 녹색 어머니 아버지 해서 다 가시자고. 녹색 어머니회, 뭐 푸른 아버지회, 붉은 할머니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 지역에서는 나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이런 물리적 방안도 한번 검토된 적이 있어요. 시행되고 있고요. 뭔데요? 이면도로 있잖아요. 네. 등하교 시간에 차량 투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오, 좋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동의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지금 반대를 위해서 왔어. 아니 그 동작구에 딱 등하교 시간에 차 없는 거리가 우리 집 앞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8시에 딱 막아. 그 자원봉사분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딱 쳐요. 네. 그래서 구획이 딱 세 군데가 막히면 거기 못 다녀. 남사초등학교 앞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인정. 이거 효과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전국으로 확대해봤어. 그러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동시간대. 또 출퇴근 시가 겹쳐. 그럼 여기는 정말 큰 길 안쪽에 주택가 길이에요. 일방이 되게 많아. 그 세 개 막아도 불편한 차들이 있어요. 상업용 차량, 맞아요. 뭐 물건 실어 나르는 택배는 어떡하지? 택배는 그럼요. 한 100여 미터 밖에 차를 대고 택배 기사분들이 물건을 들고 뛰어가야 돼. 일부 적정한 지역이 있고 네네. 무조건 막으면은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다 이걸 무조건 그 등하교 시간은 차 없는 길로 막아버리세요. 그러면요. 교통 대체증이 벌어져요. 저 그렇게 갑갑한 사람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갑갑하지? 저 캐비어 같은 여자예요. 아, 정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지역 하는 거예요. 되는 지역은 최대한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이면도로를- 있는 게 다야. 그러니까 이면도로 아니야, 더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그건 제가 좀 과한 농담이고 다는 아니겠고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전체에 다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우리나라 교통 사정상, 도로 사정상. 우리나라의 길 사정상.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